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문제가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네. 군수 후보가 또 구의회 후보가 뭐 새누리당이다, 민주당이다 네. 이런 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출마를 하는 겁니다. 선거는 다가오는데 여야의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그렇죠. 그 전에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는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진두지휘하는 분들 모셨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홍문종 사무총장 그리고 민주당의 노웅래 신임 사무총장 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노 의원님 오늘 새 사무총장 되시고 첫 자리 하신 거죠 지금? 첫 임무 축하드립니다. 예. 아직 임명장도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네. 예. 네. 갑자기 당직 개편이 있었어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것부터 그냥 여쭤볼게요. 네. 두 분께 이번 지방선거 이런 이유로 어느 당이 더 유리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모든 선거는 꼭 유리하기만 하기도 않고 그렇다고 또 불리하지만도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가 멀리 남았다고 볼 수도 있고 가까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5달 남았는데. 예, 이제 안철수 신당도 있고요. 네. 또 실질적으로 신당이 태동을 하느냐, 또 후보를 내느냐, 또 네. 얼마나 적극적으로 선거 활동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낙관적이기도 하지만 네.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간 불확실한 대답이시네요. 노 의원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도 이 선거가 이제 한 5개월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안철수 또 신당 얘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정부 여당이 어부지리할 거 아니냐 하고 해서 정말 웃지도 못하고 여당이 네. 지금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런 분위기도 있긴 하지만 네. 지금 민생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소통도 안 되고 일방적인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은 지금 10명 중에 5명이 하층민이라고 느낄 정도로 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네. 이런 정도라면 더더군다나 대선 공약한 거 하나도 지킨 게 있습니까? 네. 대통령부터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하겠다 이렇게 네. 신뢰 정치 얘기하시면서 원칙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기득권 포기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부터 거짓말하시면은 세상에 믿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네. 꼭 지금 여당이 유리할 거다라고만 보이지만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네. 또 그렇지도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좀 보이고요. 네. 실제로 지금 연합뉴스에 잠깐 나왔지만 새누리당이 조사한 것이죠.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지금 17개 자치단체장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래도 인물 경쟁력으로서는 우리가 정당 경쟁력은 우리가 많이 떨어지지만 네. 인물 경쟁력은 월등히 앞선 거로 나오고 네. 있어서 네. 한번 해볼 만하다.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황우여 대표가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지난 3년을 심판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먼저 노 사무총장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뭐 정권 심판이요. 네. 정권 심판도 뭐 1년 되는데 정권 심판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번 6.4 지방선거는 과거로 갈 거냐 미래로 갈 거냐 그 과거의 가치로 갈 거냐 미래 가치로 갈 거냐 이거는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되는 선거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낡은 가치냐 새로운 새 정치 가치로 갈 거냐 예. 이거는 분명히 국민들이 아마 가려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민생을 위한 정치로 갈 거냐 네. 아니면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로 갈 거냐 네. 이것도 아마 평가를 받아야 될 거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불통 정치로 갈 거냐, 네. 통합 정치로 갈 거냐, 네. 이것도 국민이 아마 정권 판단하게 심판의 말씀 듣고 성격은, 보니까 예. 또 정권 심판으로 흘러가네요. 성격은 예? 정권 심판의 성격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정권 예. 심판이라고 우리는 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에는 과거와 미래 정치 어느 정치로 갈 거냐, 네. 그리고 평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단절과 갈등 이렇게 갈 거냐, 네. 아니면 상호 호혜적으로 정말 평화적인 통일지향적으로 이념 문제 극복하면서 네. 종북 이념 네. 이런데 우리 벗어나서 갈 거냐 이거 우리 여기에 심판 대해서는 받아야 될다고 어떻게 봅니다. 생각하세요? 일단 좀 정정을 해야 될 게요. 네. 예, 대선 공약을 하나도 안 지켰다 그러는데 지금 대선 공약을 85%가량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이라는 게 당선되면 그날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5년 내에 지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선 공약을 지금 하나둘 지켜가고 있고 네.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선거법만 해도 말이죠. 전번에 우리 보궐선거할 때 예를 들어서 가평군수석 보궐선거할 때 저희는 공천 안 했어요. 여기 공천했죠. 네. 깬 사람은 여기고 우리는 안 깼습니다. 그런데 정당 공천 폐지 문제는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무슨 네. 자꾸 공약을 깼다 그러는데 네. 공약을 깬 건 아니고 또 네.
새누리당이 무슨 인기가 없다 그러는데 새누리당은 당 지지율이 50% 가까이 돼요. 네. 민주당은 1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누구를 왜 어떻게 선택하고 있느냐 이거를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말씀하셔야지. 네. 무조건 이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지방선거의 성격을 좀 여쭤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선거의 성격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단체장은 거의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그렇죠. 가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민주당 단체장들에 대한 심판이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을 보시자고요.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민주당을 위해서 한 일은 좀 있을는지 몰라요. 네. 재선운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가로서 서울시를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자, 없다는 서울 평가예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예. 지금 새누리당이 인물이 좀 없다 이런 네. 평이 좀 많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 황우여 대표님 연설 잘 안 보셨어요? 어제 맞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물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노 총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제 인물에서 이제 민주당이 좀 앞서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가 좀 뒤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들은 그 야당의 그 단체장보다 많이 이름이 지금 거명이 좀 덜 돼서 그렇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약간 격차가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낙관적이지도 않고 비관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비관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전부 다 추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추격할 수 있는 범위. 어느 후보를 우리가 넣어도 네. 당력을 잘 집중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이 하나가 되면 네. 이슈를 분명히 이슈 선정을 하고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낙관적이라는 말씀이고요. 네. 지금 현재로는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언론에서 이제 김항식 전 총리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고 네. 정몽준 의원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네. 김항식 전 총리는 이제 미국 다시 미국 가신다고 가셨고, 하고요. 예. 정몽준 의원은 불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여건이 좀 지금 상황에서 좀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추격할 나오는 만한 것 인물이 같습니다. 누구냐. 네, 이제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네. 우리 당에서 후보를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에서 좋은 후보를 뽑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순간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이렇게 앞서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할 거예요. 네, 이제 네. 많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름이 많이 나 있는 분들이니까. 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이혜원 후보가 됐든 우리 그 네. 당에 있는 후보들이 예. 이런 좋은 우리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서 네. 후보가 되는 순간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쟁력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거론됐던 분들은 당원들이 네. 이름이 쉽게 기억이 나니까 네. 이분 저분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특별히 예를 들어서 민주당 단체장에 비해서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앞으로 폐 확장성이 없거나 그래서 이렇게 아우성이 그러니까 인물을 하는 게 아니라 정하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승산이 있다. 시죠.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수대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을까요? 경선 거치지 않고. 그거는 경우에 이제, 따라서는. 이제 그거는 우리 최고위원회도 있고 또 의총도 있고 위원장 회의도 있고 그래서요.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너무 차이가 난다든지 경쟁력에 있어서 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네. 여기서 뭐라고 예단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네. 예. 노 총장님, 박원순 시장이 이제 다시 나가시는 걸로 네.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경선은 합니까? 경선이요? 네. 당연히 경선해야죠. 네. 상향식 공천으로 투명하게 우리는 경선 방식을 정해서 네. 최적의 후보를 뽑겠다는 거지. 네. 박원순 후보 지금 인기 좋으니까 우리 네. 아까 우리 홍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은 조금 박원순 후보가 경쟁 지지율이 높은 것 같이 보이지만 네. 실제로 뜨면은 한번 붙어볼 만하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 우리 정당 지지율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홍 총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대선 공약 중에 85%를 지켰다고 그러는데 네. 이런 아주 의미 없는 이런 깨알 같은 거 85% 지키는 거랑 네. 우리 어르신들한테 20만 원씩 매달 주겠다는 거 이런 거라든지 보육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네, 네. 예?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네. 반값 등록금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고 서울 얘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서울 같은 그러면 경우에 이제 다른 혹시 박원순 경선에 후보 나가시려고 마음 준비하는? 먹으신 후보분들이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박원순 후보 한 게 뭐 있냐 그러는데 박원순 후보 공감의 정치로 해서 네.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준다는 거는 잘하고 있으니까 지지해 주는 거지. 옛날에 있는 오세훈 후보처럼 디자인 서울 이렇게 해서
홍보 전지성으로 뭐 한다고 해서 지지해 주는 거 아니지 또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나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 우리는 박원순 우리 현 시장 외에도 네. 네. 우리 또 전에 시장 후보로 경쟁했었던 우리 누굽니까? 박영선 의원도 이야기 있고 자주 나옵니다. 네. 또 우리 추미애 의원도 그렇고 네, 추미애 의원. 또 신계륜 네. 우리 환경노동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아주 유력한 네.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아주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확실히 경쟁력 있고 참신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후보들 중에 우리는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확실한 투명한 공천을 통해서 우리 후보를 최적의 후보를 해서 네. 우리가 정당 경쟁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네. 뭐 많이 떨어지지만 네. 그렇지만 인물 경쟁력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한번 붙어보자 네. 해볼 만하다. 그런데 그 전제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된다. 정치 혁신을 해야만이 우리가 국민이 평가해 줄다. 지금 네.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우리는 무능해 보이고 좀 분열돼 보이고 네. 제때 뭐 결정하지 못하고 이게 끌려만 다니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민생 좀 왜 챙기지 못하냐. 안보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왜 확실한 입장을 못 갖냐. 네. 네. 이런 우리의 갖고 있는 어떤 내적 외적인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비판을 정치 혁신을 통해서 수용하셔야 극복해낸다면 아마 우리는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 있습니다. 홍 사무총장님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성태 의원이 네. 손석희 JTBC 사장과 식사한 게 알려지면서 이제 네. 영입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두 분 다 김성태 의원은 부인하셨는데 네. 김성태 의원이 또 서울시당 위원장이시라서 또 그런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 예.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저희가 아직 김성태 의원이 얘기한 것 외에 뭐 네. 다른 걸 저희가 발견한 게 없고요. 네. 또 손석희 사장도 그 면에 있어서는 뭐 정치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지금으로서는 뭐 아무것도 고려한 게 없고 네. 그분이 뭐 서울시장 후보냐 뭐 이런 고려한 적이 없고 사실 무근입니다. 저는 뭐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자, 경기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문수 지사가 이제 뭐 2번이면 충분하다. 네. 어제 사실상, 저녁에도 이제 다시 나가지 불출마 않겠다는 선언했는데요.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김 지사가 한 번만 더 나가주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인이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인이 제가 이제 항상 성공후사, 선당후사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나 또 정치인은 정치인 나름대로 자기 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지사는 뭐 어제 이제 2번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으로서는 할 만큼 했다. 여태까지 600년 동안 경기도 관찰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경기도를 지휘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네. 제일 오랜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8년 동안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또 다른 정치적인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그분에게 도지사를 더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네. 그게 네. 이제 이것도 저희 당 무슨 지도부가 김문수 지사님한테 뭘 어떻게 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당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쉽게 알려져 있는 분이니까 네, 네. 아 이분이 더 나갔으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건데 이제 본인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벌써 몇 번 말씀하셨고 이제 공식적으로 거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당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말씀하신 분을 이렇게 모시기는 굉장히 이제 어렵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요. 네. 아까 이제 또 그 공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저희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법안을 하나도 통과 안 시켜주냐고요. 저희가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법을 통과시켜달라는데 아니 밤새도록 그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자꾸 공약을 안 지킨다 그러면 이게 다갈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참 일단 죽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안 나오신다면 네. 지금 어느 분들이 주로 네. 언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유철 의원,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정병국 의원 이렇게 네. 이제 두 분이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이제 던지고 네, 네. 열심히 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또 다른 분들 뭐 이렇게 말씀은 되고 있는데 네. 뭐 저희 당에서 뭐 어떤 분을 꼭 강요해서 당신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총장님이 얼마 전인가 선당후사 이야기하시면서 남경필 의원 언급하신 것 같은데. 내가 뭐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진 않았고 네. 이제 그분께서 아주 질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지사는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네, 제가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뭐 평양감사도 싫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 민주당 경기도 어떻게 돼갑니까? 좀 복잡할 민주당이요? 것 네. 같아요. 예. 민주당 경기도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도 공약을 이야기하기 네. 전에 잠깐 내가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요번까지만 네. 듣겠습니다. 예, 예. 그 대선 공약 관련해서 좀 일을 하고 싶은데 법안 하나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떡하냐 야당이. 네. 근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법안 통과하기를 원했던 법안이 있습니까? 솔직히 이런 정권이 없습니다. 보통 정권이 출범하면 1년, 2년 되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네.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어도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법안이 막 10개, 20개, 수십 개씩 이런 거 처리해달라고 그럴 텐데 네. 이번 정권은 1년이 됐는데도 법안 처리하겠다는 게 딱 하나 외촉복 하나예요.
예? 그것도 마지막에 그냥 예산 처리하기 직전에 이렇게 밀어넣어갖고 이게 재벌 특혜법 아니냐. 네. 그리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법은 하나고 나머지 법은 법안 원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원하는 법이 없는 걸 어떻게 처리해 줍니까? 그래서 정말 이 정권이 우린 잘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좀 일을 좀 하려면은 필요한 법 많이 우리한테 주십시오. 다 처리하겠습니다. 네. 염려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경기도지사 말씀하신 후보군 좀 여쭤봤습니다. 예, 네. 경기도 네.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일 잘하셨는데 이번에 안 나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저희는 지금 다시 이제 그쪽은 여당에서는 수성이겠지만 네. 우리는 이제 도전을 하는 입장에서 네. 지금 뭐 아주 경력이 빵빵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천시장 원내대표였던 우리 원혜영 의원도 네. 있고요. 그리고 원내대표도 있고 경제부총리 지냈던 김진표 네. 지사도 있고요. 의원도 네. 있고요. 네. 또 이종걸 의원도 있고 네. 또 김용환 사선 의원도 있고 또 김창호 전에 홍보처 우리 국정홍보처장 했던 분도 있고 네. 이런 분들이 그 새누리당 조사에 의해서도 네. 이렇게 가상 경쟁을 시켰을 때 네. 한번 해볼 만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도 우리가 지금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네. 한번 본전에 들어간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다른 지역도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남지사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예. 안철수 신당 측의 여론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박지원 의원의 차출론입니다. 예. 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뭐 박지원 그 전 원내대표도 이제 후보 군 중에 한 사람이면 틀림없는데 네. 얼마 전에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딴 사람이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내 뭐 나까지 나가야 되느냐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딴 사람이 나가서 안 될 상황이 되면 나오실 수는 뭐 있다는 그거는 뜻이군요. 후보군으로 최적의 후보를 뽑아야 될 거고 네. 또 전남 전북은 네. 특히 우리한테 애정이 많은 지역 아니겠어요? 네. 그 비판적 지지를 하시는 거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마 많은 경쟁, 네. 아주 격렬한 경쟁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네. 최강과 최적의 후보를 네. 우리는 투명한 공천 방식을 통해서 꼭 정해서 네. 승리하겠다 이런 어떻습니까? 말씀을 충남은 드리고 안희정 지사가 비교적 좀 지지율이 안정돼 있는데요. 앞서 여당에서는 저희가 사람이 없다는 네.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지지율은 대부분 2배 이상으로 정당 지지율이 나오는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네. 사람 후보로 넣고 놓으면 또 반대로 나오거든요. 그런 이 면에서 부분은, 그 예. 질문을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이제 네임콜링 효과라고 하죠. 여론조사를 할 때. 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후보가 한 5명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아직 이제 공식 선언을 안 한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할 분도 계시고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분들 한 분하고 계속 안희정 그 지사는 혼자니까. 네. 이름을 계속 부르면 이분은 계속 그 말하자면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 인지도가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충남에서.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인지도가 뭐 10%,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만들어지는 통계적 오류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게 네. 이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는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나 네. 여기도 저희가 틀림없이 후보를 내고 그 나머지 후보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네. 당원들이 힘을 합치고 네. 또 우리 새누리당에서 열심히 뛰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가 정해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방선거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선거하려면 룰을 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죠. 우리 정치개혁 특위도 있고 정치개혁 특위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끝나가는데 여야 간의 이견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기초의회 정당 추천 폐지 관련해서 여야 대표의 입장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만일 제도적인 일률적인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입법으로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개방형 예비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이 시간 강력히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전당원 투표제를 통해서 정당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고 국민 대다수가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시간을 끈다고 국민의 명령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하나씩 여쭤볼게요. 새누리당에서는 일단 기초의회를
폐지하자. 그리고 교육감 자치단체장은 러닝메이트 하자. 네. 그리고 광역단체장 임기를 지금은 3번 할 수 있는데 2번만 하자. 예. 의견이 종합되고 있지 당론은 아닌 거죠. 네, 그 이제 당론을 이니 채택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네. 의총도 거쳐야 되고 네. 최고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의원들이나 네. 또 많은 당원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하셨고 네. 네. 이제 기초의원을 폐지하자는 게 아니고요. 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합쳐서 지방의원으로 하자. 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2단계로 하자. 이제 그 네, 말씀을 네. 하시는 거고요. 네. 그- 지금 광역과 기초가 있으니까. 예, 네. 예. 그렇게 하자는 거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노웅래 우리 총장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당원들이 이제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 그거잖아요. 네.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공천을 하냐 안 하냐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밀실에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천을 배제하자는 게 그게 원뜻이에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후보를 뽑는 과정 자체를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고 국민들이 원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네. 도대체 어떤 게 민주적인 절차고 어떤 게 국민들이 원하는 절차겠습니까? 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 홍 총장님 얘기 들으면 지금 말을 하는 건지 소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게끔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지금 이게 이제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이건 양당의 대선 공약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누는 신뢰 정치, 원칙 신뢰를 얘기하면서 얘기하신 거고요. 기득권 포기할 거냐 안 할 거냐, 신뢰 정치 할 거냐 안 할 거냐면 결정하면 됩니다. 네. 여기에 무슨 오픈 프라이머리니 뭐 클로즈 프라이머리니 네. 이렇게 새로운 거를 지금 이제 정개특위가 한 15일, 20일 남은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는 건 네. 뭐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득권 지키겠다. 신뢰 정치 안 하겠다. 그냥 일방통행하겠다. 네. 불통 정치하겠다. 이거밖에 뭐 딴 얘기 아니신 거 반론 아니에요?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계속, 우리 앵커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는 국민들이 후보를 뽑는 거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기득권 정치입니까?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픈 프라이머리는 바로 뒤에 여쭤보고요. 예. 그러면 정당 공천을 기초의회에서 폐지하는 문제는 안 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 그것도 결정을 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런 과정으로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공청회도 거치고 뭐 여러 가지를 거쳤습니다만 네. 심지어는 야당에서 추천한 공청회에 나온 교수님들이 네. 공천제 폐지는 이건 위헌이다. 말이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 위헌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위헌이? 아니, 그러니까 헌법에 말하자면 위배된다는 거고요. 첫 네,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공천을 안 한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새누리당 당원이 나가서 내가 새누리당 당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건 뭐냐? 셀프 공천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공천하는 큰 거예요.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네. 공천 결국은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또 만약에 공천을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어떤 후보가 제가 나가서 이 후보가 좋은 사람입니다. 네. 그럼 그런 걸 내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사람들은 다 새누리당 후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천을 안 했던 과거가 있었어요. 네. 네. 그거 폐해 때문에 사실은 결국은 공천을 하게 됐는데 네. 그 공천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정치인이나 네. 밀실에서 공천하는 그런 나쁜 관행을 우리가 뿌리 뽑기 위해서는 네. 이런 선진화된 제도가 있다. 이걸 한번 정치개혁특위라는 게 뭡니까? 네.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걸 서로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정치개혁특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아무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네. 정치개혁특위 할 거 없는 거죠. 총장님. 총장님. 홍 총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문제적인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려면 이건 6개월 전에 얘기를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정개특위가 지금 2주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모든 걸 다 허물고선 새로 다시 논의를 하자 그런다면 네네. 너무 불가능한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고요. 그리고 공천 폐지가 위헌이 아니라는 건 잘 아시면서 지금 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안 되고요. 대선 공약 중에서 사정에 따라서 지킬 수 있는 것도 못 지킬 수 있는 게 있지만 네. 적어도 기초 선거 공천 폐지는 네. 이건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네. 기초노령연금처럼 20만 원 주는 거 이건 돈이 들어서 못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거는 대통령이 결단만 하시면 새누리당이 결단만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냥 신뢰 정치 대통령 얘기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신 것처럼 신뢰 정치 하겠다. 기득권 포기하겠다. 그러면 내일에도 할 수 있다. 이건 이런 어떻습니까?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거꾸로 여당에서 제의한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당적 상관없이 유권자들이 모여서 후보를 추대하고 그것을 그 분을 이제 당에서 공천하는 이런 네. 방식 어떻습니까?
입법화하자. 양보를 하실 수 있는지 거기까지. 그거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 그런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를 원래 하는 거 국민 아닙니까? 참여 경선제도 불가능하다는 민주당에서 건 많이 입법할 쓰던 시간이 예, 그렇죠. 지금 방식이에요. 2주 만에 지금 기존에 지금 논의돼서 구체화할 수 있는 건 놔두고 네. 그러니까 쉬운 건 놔두고 어려운 걸 다시 한번 논의하자 이런 얘기신데 네. 약속한 건 놔두고 약속 안 했던 걸 지금 새로 문제를 제기하고 하자 그런다면 네. 그게 어린아이들 그 말씀은 논리라도 그게 말이 알겠어요. 되겠죠. 제도 자체는 민주당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과거에도 그러니까 해보신 적도 있고. 시간이 없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신 6개월 거죠? 전에 예. 논의했으면 논의해볼 만한 문제지만 네. 지금 15일 남겨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는 공천제 폐지를 안 하기 위한 네. 이거는 꼼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새누리당은요, 공천 폐지 절대 불가인가요? 아니 네. 제가 아까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공천 폐지를 왜 주장했던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였고요. 6개월 전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6개월 전에 어디 계셨어요? 시청 앞에 텐트에 있었잖아요. 그때 무슨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국회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어떻게 무슨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고요. 네. 이제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거 돈 안 드는 건데 왜 그냥 지키면 되는 건데 왜 안 하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돈 안 드는 건데 그냥 지키면 되는 거죠. 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린 대한민국 대계를 위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를 생각하는 거지 호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새누리당이 지키지 않으면 중대 결심하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 네. 중대 결심이라는 게 예. 어떤 중대 결심? 어떤 건가요? 중대 결심이라는 거요.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면 우리가 중대 결심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거는 지켜야 된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 중대 결심이 어떤 걸 예,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의미를 강조한 예, 뜻으로 강조한 뜻으로. 말씀한 거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네. 이거는 결단만 남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 원칙의 정치를 얘기하셨다 그런다면 네. 이거 공약대로 네. 이거 돈 안 드는 것도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네. 내일이라도 오늘 네. 저녁이라도 결단 내리셔서 네. 이거는 그래 여야 정치 우리 상생의 정치 위해서 국민 통합의 정치 위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번 좀 기분 한번 좀 칭찬받는 정치 예? 좀 한번 좀 네. 기분 좋게 하는 정치 한번 이렇게 좀 한번 밀어주셨으면 합니다. 홍 총장님 정개특위가 이제 한 보름 남았습니다. 시간이 상관없어요. 중대 결심한다는데 어떡할까요? 글쎄요. 근데 이제 야당에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요. 대통령이 왜 원격 통치를 하냐, 왜 대통령한테 일일 보고를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럴 때는 대통령이 결단만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큰 모순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대 결심이라는 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정말 지금 원하는 것은 지금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요. 네. 여야가 합의하면 그건 밤을 새워서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계속 16대, 15대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축적해놓은 노하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상생의 길이고 어떤 것이 국민에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고 어떤 것이 우리 정치 발전에 필요한 길이다만 결정하면 그거는 정말 대통령이 결심하시는 것보다 더 쉬운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두 분 모셨는데 네. 30분이 3분처럼 지났습니다. 자,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분들이니까 네. 마지막으로 선거 전략 좀 여쭤봐야 될 텐데요. 남은 5개월, 우리 당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짤막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희는 네. 이제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새누리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부터 민생, 경제, 또 국민과의 소통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네. 또 우리 새누리당이 최선도 그걸 위해서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이번에 많은 야당 단체장들이 그런 면에서 좀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생각하고 네. 우리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도 잘 수행하고 또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런 당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 거기에 취지에 맞는 그런 후보들을 발굴해서 국민들 앞에 박수 받는 그런 새누리당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홍 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정치 혁신을 심판받는 선거가 될 거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정치 혁신 이번에 제대로 못 보여주면 우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좋은 인물의 네. 좋은 정책, 그러니까 민생 위주의 정책, 그리고 소통의 정치, 네. 그리고 실사구시의 정치, 이 바탕으로서 제2창당의 정신으로 해서 이번에 저부터 바뀌는 정신으로 네. 정말 정치 혁신해서
6.4 지방선거 승리해서 네. 수권정당의 기반 네. 확실하게 마련하도록 네.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6.4 지방선거 좀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해주시고요. 좀 선거가 즐거운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유권자로서 두 분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들어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명예롭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민주당 노웅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